오늘도 대표님 바로 모셔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팔로우 더 머니, 팔로우 더 맨 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바로 해 볼까요, 대표님? 이재용 부회장님이 부회장 된 지 언제인지 아세요? 이재용 부회장, 부회장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2012년. 2012년. 네, 그럼 벌써 그렇게 내년이 딱 됐나요? 이제 10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이건희 회장님이 자기 사람으로 신고 이병철 회장님의 그 가신그룹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딱 10년 걸렸어요. 좀 이재용 부회장도 딱 그 사이클이 내년 걸리는데 10년이 되는 네. 해. 네. 근데 요번에 내가 인사하는 거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네, 장수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하느냐. 네. 내가 요번 인사를 보고 이건희 회장님 프랑크푸르트 불러갖고 불 질러갖고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샤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요즘 말로 쎄하다. 네. 근데 긍정적인 쪽이에요. 단언하면 부정적인 쪽이에요. 거기에 네. 근무하시는 분은 부정적이고, 근무하신 분들은. 그럼 주가는 아주 초긍정적이고, 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겁내지 말고 8만 전자 돌파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근간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네. 제가 여러분들 뚱딴지 같이 한국형 니프티 휘프티장이 될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겁내지 마십시오. 뭐 11월 30일 날 일이 제일 공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파생 기준으로는 그때 370이 지금 400까지 올랐으니까 30포인트 올랐어요. 이 에너지의 그 가장 근간이 삼성전자인데 네. SK하이닉스와 여러분들 이제 이 상하이와 한국의 그 전기차 그러니까 세 가지 공동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25개 우량기업, 우리 한국의 25개 우량기업 하나서 합쳐갖고 이 지수펀드 이거 저는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전 포석이고 50개. 예, 네. 그래서 그 50개 중에 압축된 니프티 피프티가 나올 거고 이게 베이징하고 한국 종합주가를 올리는데 네. 이 타임 맞춰서 삼성전자의 교체 과정에서 이분들 세 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또 좀 그냥 쎄하게 얘기하면 잘렸어요. 네. 예. 보면 이분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요게 언제적 기사냐면 여러분도 보세요. 이 세 분의 연골고리, 김기남, 고동진 이 유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삼각체제.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분들 믿고 밑에 줄 서갖고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한 줄 타신 분들 큰일 났구나. 조직 내에서는. 예.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보면 제가 빨간 색깔 이 김기남 부회장님 뭐 승진하셨지만 이제 그냥 네네. 고문 이거 고문으로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살아남으신 분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부산사업부는 대표 노태문 정영희 사장 대표님들은 살아나.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왜 살아났을까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갔다가 중동으로 그렇죠. 급격하게 간 네, 것도 네. 저는 무선사업부 네트워크 5G 사우디 네옴시티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이 여기서 나올 퀄컴 이 그림에서 분명 버라이전 이 그림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 주가 5G 주가 사십시오라는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 그림 같고요. 일단 오늘 전략 하나 예, 중요한 전략 여기에서 하나 연결되는 나오네요. 거죠. 네네네. 또 하나는 여기서는 시스템 LS 사업부의 강인엽 사장님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박학규 DS 경영지원 실장 요 두 분이 또 살아남으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체제가 바뀌었나가 이 체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삼성그룹의 자랑은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가 잘 됐다라고 항상 뭐 반도체 부분, 디램 부분, 네. 그 다음에 모바일 네. 부분, 그 다음에 뭐 가전 셋 부분, 네. 이걸 두 개를 합쳤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해갖고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님을 축으로 밑에 이렇게 장수들을 여기 보면 노태문 사장, 정경훈 사장, 박학구 사장 이렇게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요 밑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정현호 부회장 네. 이분이 이 이제 통갈로 그러니까 왜 이런 구도를 했을까 할 때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이 무직자십니다. 예. 그러니까 경영활동 전반에 뭐 법정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사진에 들어가겠구나 정현 회사. 그리고 이 이사진 중심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관리해 가면서 자기 법적 문제가 끝날 때까지 통합적인 관리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인을 주냐? 왜 셋을 모았을까? 어떤 의미가 생각이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인력이든 자본이든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또 읽히기도 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지금의. 여기는 현상 유지시켜. 대신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장수들을 보내갖고 미국이나 이런 중동 쪽에서 이게 이제 시스템 그다음에 그 파바로티의 파운더리 뭐 이런 쪽의 에너지를 굉장히 더 키우기 위한 포석에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거였죠. 왜 우리는 애플을 따라잡지 못할까? 애플은 같이 그 스마트폰 같이 파는데 네. 애플은 좀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그 스마트 욕하면서 쓰거든요. 제가 왜 그것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 뭐 음악이든 그렇죠. 뭐 이렇게 듣는 삼성전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셋으로 모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조직을 두 개를 이렇게 합쳐요. 네. 그리고 자기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 라인을 외부로나 새로운 쪽에 사람을 스카우트에 들여보내면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조직을 합쳐서 들여보낸다. 구조조정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하다니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내부 분들은 그럴 거고. 예. 그러면서 새로운 호흡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네. 그게 저는 거기에 모델이 인공지능, AI, 플랫폼,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 미국에 왜 저렇게 투자했을 때 미국에서 집중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하면서 저 여기서 생각나는 게 M&A와 협업이라고, 이거 콜라보라고 표현할까요? 쪼개고 합치고 콜라보하고 예. 협업. 그러니까 콜라보가 무지 생기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콜라보? 삼성전자가 현대차 그룹하고 포스코하고 뭔가 큰 콜라보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셋을 체제시키면서 체제 정비할 동안에 네. 이거 체제 정비하고 구조 정하는데 정확하게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때까지 미국의 선봉장 내보내고 거기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팔지 말고 스마트폰과 연결된 플랫폼 만드는데 이 플랫폼을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그 메타버스를 하겠습니까? 뭐 음원을 뭐 해서 그럼 어디 쪽 할까요? 자동차 쪽 하고요.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그래서 현대차하고 콜라보가 네.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또 포드나 GM하고 콜라보가 이루어지는지 보시고요. 여기서 갑자기 또 튀어올라는 종목이 나옵니다. 뭔가요? 삼성 SDI.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쫙 보면 네. 제가 여기서 가장 특이하게 본 게 이 강계현 사장님이 딱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이게 삼성전자 인사에 그동안 기존 들어오고 획기적으로 팍 트는 거예요. 강기현 사장님의 등장이. 예, 등장이요. 네. 왜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분은 삼성전기 출신이고 삼성전자는 있다가 나가신 분이에요. 아. 나가신 분을 다시 새롭게 들어왔다는 거는 뭐예요? 칼을 열심히 하시겠죠. 예. 이분에 의한. 그리고 이분의 주특기가 뭔가를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계현 사장님이 앞으로의 횡보가 이 정현호 부회장님은 이건 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습니다. TF에 이 복심해갖고 맞습니다. 이분 팔로우 더 맨 한번 한 적 있어요. 했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강계현 사장님이 이 간단히 해서 현장의 그 대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 밑에 메모리, 파운더리, 시스템 이거를 이제 주도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돼요. 네. 전번에 여기 딱 보시면 파운더리는 정은승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여기에 박학규 사장님. 네. 요거 또 동그라미 친 거 잘 보시고 강인엽 사장님. 네. 요 두 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분이 과거에 지금 정은성 파운더리를 대표했던 사장님입니다. 이분에서 어떻게 교체가 됐냐면 이 파운더리에서 이 강인엽 이분은 어떻게 갔냐면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 총괄하면서 텍사스 쪽과 미국의 여러 가지 이런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핵심 인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을 계속 또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현대차 협업이 뭐가 나올 건지 네. 퀄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포드 얘기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루시드 얘기도 나옵니다. 루시드. 예. 그러니까 계속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물줄기가 생기는 게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더 가겠구나. 지금도 강한데 강한데. 이 에너지가 더 크게 작동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여러분들 이 박학규 삼성전자 세트 부분 이 경원 실장 이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분을 별표 3개. 그 정도예요? 예. 박용인 삼성전자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삼성전자 출신들이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 LG 반도체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있고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에 있다가 스카웃돼서 시스템 개발부 쪽으로 팀장 오셔갖고 지금 대표이사가 되신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잘 이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다시 사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가장 또 강조해 DB 하이텍이 77,900대 팔고 눌림목 때만 사면서 그동안에 가장 강조해드렸던 게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잘 갔죠. 예. 네. 이 칩셋 미디어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차량용의 자율자동차나 스마트지하면 이게 이제 제가 메타버스에서는 덱스터가 있었다면 차량 반도체 또 이게 그 화면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야 되고 네, 지도도 네. 만들어야 되고 이게 칩셋 미디어의 노하우인데 이 종목이 한 단계 올려놓고 12,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려놓고 11월 30일이 급락할 때 15,000원대까지 빠졌거든요. 여기서 사 모으자 해갖고 이게 대장이다 해서 했는데 오늘 25,000원까지 갔다가 네. 종가는 꼬리 달면서 확 빠졌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네. 올려놓고 죽여서 맞습니다. 꼬리가 이렇게 하는데 삼전을 비롯해서. 예. 제가 이거를 오늘 전략을 세울 때 24,500원에 팔아라. 그리고 2만 원 지지하면 눌림목 사면서 오히려 DB 하이텍이 빠지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삼성그룹의 이 인사의 연골고리와 앞으로 미국과 시스템 반도체, 차량 반도체 거기에 DB 하이텍의 뿌리를 갖고 있는 분이 여기서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건 무슨 협업이나 콜라보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툴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해갖고 이 부분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칩셋입니다. 윗골이 되게 달렸죠? 깁니다. 예. 이렇게 한번 네. 이걸 짱돌 맞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맞았으면 네. 정신이 휙 나죠. 그럼 여기서 그렇죠. 지그재그 나옵니다. 그럴 때 데이터가 뭐가 나오나 저는 이게 나오나 한번 체크할 거예요.
DB하이텍도 이렇게 한개 올려놓고 지금 21선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뭔가 또 여기에 대표이사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큰 또 그림이 그려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 매수 관점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주도주 패턴 나오면 대장의 맨 처음에 DB하이텍, LG노텍이 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요거 쉬고 쉴 때 칩셋미디어가 다시 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DB하이텍이나 LG는 쉬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칩셋미디어가 쉴 때 얘가 또 다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번갈아서 그렇죠. 끌개. 네. 이 끌개가 앞으로 그 두 수장 미국으로 보내고 네. 그다음 DB하이텍 주식이 대표이사 총괄이 되면서 이 시스템 파운더리 쪽에서 뭔가 강력한 에너지를 주나 저는 이렇게 이게 이제 현장화대 물어보라는 그러니까 팔로더맨이나 종목에 샘플링 해가지고 연결되는 종목 갖고 그게 에너지가 살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전략으로 현장주의 전략을 강조해 드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갔을까요 또?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디지털 쪽으로 인프라 구축 뭐 이런 얘기도 있고 5G도 굉장히 집중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 지금 중동 쪽으로 이제는 좀 중동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미국에 이어서 이제 중동입니다. 미국 먹거리는 싸한 거예요. 예, 기존의 그 기득권의 틀이 너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사실 했던 언급들이 그렇게 막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얘기보다는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의 언급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공장 짓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한 네. 10년 플랜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는 이제 거기에 협업이 되거나 하는 부품단 종목부터 먼저 세팅을 해서 네. 전략을 세우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네. 중동은 왜 갔을까가 거기가 먹거리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룹 총수들이 수주해갖고 뭔가 기업의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중동밖에 없어요. 중동이 왜 중동밖에 없냐? 중동에 얘네들은 뭐 카타르가 됐던 네. 사우디가 됐던 아랍에미레이트가 됐던 얘네들이 지금 뭐를 걱정하냐면 갔다 해서 석유 대체 후의 세상을 이제부터 계속 준비해 오지만 뭐 원자력으로도 커버하고 천연가스로도 커버하고 여러 가지의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 세계로 수주 주는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면 사우디는 딱 문제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한번 여기에서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한번 보자. 뭘 봤을까요? 어떤 옛날에 말씀을- 네. 그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네. 사우디 네옴시티에 이게 어마무시한 지하 도시 해갖고 여기도 이제 트램이 갈 테니까 저는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게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스마트 시티 이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가 다 엮여져 있는 종합적인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 통신, 자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엄청난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미래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네. 나라 색깔보다는 이렇게 도시형 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네. 난 영화 그 감독들이 천재 같아요. 그 우리가 미래 시대 뭐 100년 후 뭐 하다 보면 나라는 없어지고 무슨 회사가 우주를 지배하고 무슨 도시들 네. 뭐 이런 것들 저는 이 개념이 앞으로 미래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것들 끌고 가는데 지금 당장 10년의 미래 먹거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아람코를 지분 팔아갖고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하고 그다음에 카타르 노스필드 프로젝트 여기서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한 3, 40척을 받을 겁니다. 네. 천연가스 지금 요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노이즈 나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가 변동성이지만 다 천연가스 유럽의 에너지원 이게 다 여기에 연결거리에 그 가스관 그래서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터키도 걸려 있고 중동이 딱 걸려 있고 뭐 네네. 등등이거든요. 이런 노이즈를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수소, 천연가스, 수소연맹, 넷제로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네. 우리나라가 조선주가 딱 걸려 있어요. 수주가 요즘에 좀 괜찮은데 주가는 안 주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또 조선주 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거 살 돈이 없어요. 10조에서 거래 대금이 나중에 15조 정도 돼야 사줄 것 같아. 아까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많고 네. 시장에 돈이 좀 많이 돌아야 좀 그런 부분까지 업종까지도 좀 돈이 갈 수 있을 아니 텐데. 지금 시스템 만뒀잖아. 네. 삼성전자 그거 그러니까. 관리하기인데 10조가 드는 거야. 아, 이게 다른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아랫목에 집중하자. 저 윗목에 있는 거는 내년도 가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뜨끈한 곳에 일단 집중을 더 하고 그러니까 찬 곳은 온기가 저 위까지 옮기려면 네. 시차가 3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베이스로 한 10조 거래 대금이 한 15조 이상은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신호가 공동 지수가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가 ETF 사이즈는 저리 가려요. 네. 그러면 몇십 조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네. 요런 프로젝트들이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하고도 다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가스관, 천연가스. 아까 공동지수에 네. 또 하나 지수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공동지수에 신재생하고 자동차 연결고리, 가스, 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세 가지 샘플을 갖고 와봤어요. 네. 어디 있나? 자료를 뭐 항상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세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가 네. 앞으로 이 시장을 저는 여기에서 어떤 직관이 드냐면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팔만전자 가니까 겁내지 말고 계속 레스고를 불러드리는 근데 것도 실제로 지난번에 기승전 삼성전자라고 해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우상향 흐름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네. 뭐 헝다 잊어버리고 네. 뭐 미국 심지어는 연준이도 잊어버리라고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펀더멘탈하게 분석하시는 분은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중국의 의사결정권자가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가면 실제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급이 더 중요해. 그래서 기승전 삼성전자 네. 공포에서 100포인트 빠질까 했는데 삼성전자 보합치고 땡겨버리면 삼성전자가 정답이죠. 여기에 이제 이 지수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볼게요, 앞으로 자료. 시장인데 핵심이에요. 요걸 조금 자료를 키워서 전체 화면으로 한번 띄워볼까요? 이게 크기가 네. 키워보면 네. 여기가 이제 중국 25기업 우량 여기가 우리나라 한국의 25 기아차 SK 현대차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 SDI 모비스 한국전력 네. 우리 이제 저는 어떤 장이 나올 것 같냐면 요거 중심으로 가는 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지수건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형주들이고. 예. 네. 내년도에는 오히려 이쪽으로 특화돼서 차별화되는 장이 나오나. 그러면 여러분들 개별 종목 갖고 계시면 끔찍한 장 되는 거예요. 중소형단. 저는 벌써 이 에너지가 이 펀드가 벌써 틀었다. 이게 들어오면은 저는 한 MSCI하고 겹치면 선지고 이 60조 들어옵니다. 60조 중에 몇 프로가 삼성전자 사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한 20, 30조 들어올 테니까 삼성전자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해드린 것도 이런 게 미리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하나씩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치면 사실 요즘의 반등은 사실 그렇죠. 시작에 그쵸? 불과하다. 예, 라고 볼 수도 아직도 있어요. 갈 길이 그렇죠. 멀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77,000원, 8만 원을 네. 바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동안 그동안 엮였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뚫으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M&A 그래서 중동에서 뭔가 새로운 게 터지든지 네. 미국에서 협업 관계가 터지든지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네. 그런 에너지가 나오겠네라는 이게 자동차 한중 자동차 지수 포함된 종목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중국 거는 빼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 삼성 SDI, SDI. 기아, 네. 포스코 케미칼, SKC,
LG화학, LNF,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여기는 약간 2차 전지나 전기차, 자동차 연결고리. 여기서 저는 이제 위치상으로 삼성 SDI하고요. 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이제 LG화학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될 때까지 LG화학을 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럼 그때까지 네. LG화학 제가 70만 원 깨면 사라고 다시 않았습니까? 85만 원 네. 내도 70만 그렇죠. 초에 다시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 조성하기 위해서 땡겨놓고 가까워지면 바꿔버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얘가 네. 한 계속 또 올라가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또 한중 반도체 지수가 개발이 됩니다. 한중 반도체 반도체 지수. 지수가 상당히 네. ETF 같죠? 한중 반도체 지수를 사서 펀딩하면 거기에 돈 들어오면 이 종목만 사는 거예요. 여기에 구성 선분 보면 참 친중 연골고리가 된 기업들만 딱 세팅해 놓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네. 제가 또 SF 반도체가 들어온 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SF 반도체. 있네요. 다른 거 네. 대비해서 SF 반도체가 솔직히 들어갈 근본이 아니거든요. 얘를 규모가. 집어넣어주세요. 네네. SF 반도체.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DB하이텍이 딱 있습니다, 여기에. 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삼성전자, SF 반도체, 한미 반도체, 서울 반도체, 리노공업, 유진테크, 원익, IPS도 있어요. LX가 세미콘도 있어요. 네. 이 종목이 앞으로 주도합니다. 그러면 대장은 DB하이텍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겁게 갈 거 일단 네. 올려놨으니까. 요게 편입된 종목들이 벌써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구나라는 거. 이거를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벌써 2, 3개월 전에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10월 달부터 SK하이닉스는 돌았고 11월 12일부터 그렇죠. MSI 그거 먼저 삼저보다. 예, 블랙록 애들이다라고까지 얘기해.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설계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중 ETF 그럼 내년도 2022년에서 2025년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국 시장은 그냥 박스예요.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박스 같아요. 그냥 네. 거기에 중국과 우리가 특화된 지수의 힘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국이 못 가는데 우리가 미국이 박스인데 우리 혼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네. 대부분들 이제 머리로 생각하거나 분석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미국이 안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냐? 그거 말이 되냐? 지금은 말이 안 돼도 말이 되게 만드는 상황을 또 환경을 만들겠죠. 그게 저는 아까 얘기한 상장지수의 공격이고 MSCI의 에너지가 이제 선진국 지수로 이제 준비되나 이걸 보는 또 에너지고요. 또 하나는 네. 저는 이럴 때 이제 위치를 봅니다. 이게 어디다가 제가 또 해놨나? 네. 아, 자료가 여기- 워낙 많은 여기를 한번 그래가지고. 보시죠. 비트코인이요?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네. 저는 비트코인을 주말에 예, 진짜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폭락을 또 예. 한번 했어요. 예고해드려 7천만 원 네. 깨면 박살낸다. 네. 그러면 테슬라 1000슬라와 비트코인 7천만 원 깨면 이거에 끌개로 그러니까요. 움직였던 뭐 메타버스나 네, 네. NFT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이거 일 빠질 때 3배에서 5배 흔들어 버린다. 이럴 때 주도주 판세가 바뀐다.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요번에 950불 해갖고 돌리는데 네. 제가 미국은 애플 외에는 하지 말라고 전에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는 저는 팔자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1100과 1200은 이제 저항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요게 이제 빨간 색깔이 한국이고 파란 색깔이 상해예요.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떨어진 롱숏.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흐름. 예, 앞으로 네네. 1년 동안의 흐름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를 연봉을 한번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3년 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6천이에요. 6천이 16,000까지 갔어요. 그러면 대충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14,000과 16,000에서 지그재그 할 동안 네. 3년 동안 중국 에너지 보세요.
얘가 저는 5천 간다. 국가 주도형으로. 베이징 지수 높이고 아까의 성장 지수 높이고 이게 이제 블랙록의 설계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를 분석하지 마시죠. 그냥 시진핑 싱크탱크들이 조인트를 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에너지 자원이 어디서 필요한데? 다른 데 죽이는 거예요. 홍콩 죽여버리든지 다른 쪽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살리는 쪽을 이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자원의 배분이죠. 네. 권력가들의 자원의 배분이 시작됐다. 여기에서 우리도 따라가는 섹터가 뭐냐? 반도체, 국영제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가치주에서 대한유화 많이 빠지고 뭐 이런 케미칼 쪽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갈 겁니다. 네. 그리고 협업 관계가 다 부산, 울산 밸류체인들이에요. 물류. 예, 물류. 네. 그다음에 거기가 옛날 국영제들, 포항제철, 현대차, 울산공단 이렇게 창원공단 딱 가면 조선 이런 것들이 다 네.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가 물류 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에너지를 체크해요. 종합주가지수도 그래서 특화된 것만 여기도 K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게 시작된 거 아닌가. 그 시작에서 벌써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맞춰서 벌써 포트폴리오의 사람의 그 장수를 재편을 하고 네. 골격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샤하단 느낌이 드는 게 사람들한테 샤하지만 네. 이게 삼성그룹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SK그룹도 그렇고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큰 변혁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년도는 우리는 중국은 이미 이제 권력 이동이 돼서 10년간은 이제 시진핑 굉장히 전략에서 강한 갔다면 네. 전 세계적으로는 내년도가 선거가 다 몰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 정권의 색깔은 어떤가? 거기에 정책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건가? 누가 지어올 건가? 여기에 따라 또 변화가 굉장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순서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운목, 아랫목이 네. 결정되냐면 이런 큰 장치 산업들은요. 저래도 배팅을 권력 확정된 다음에 배팅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을 때보다는 누가 아니까 네. 우선순위 결정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분이 되는 따라 네. 이게 우선이야, 이게 우선이야가 그렇죠. 순서가 어마무시하게 차이를 그럼요. 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확정될 때에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이 와도 상관없는 거를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스마트 시티 관련된 거. 어차피 방향은 누가 방향은 되든 예, 네. 어떤 분이 와도 네. 시스템이나 이 먹거리가 이제 그쪽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M&A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발해서 그거 하려면 너무 멀어요. 3년에서 5년 후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업이나 M&A로 풀어가면서 중동의 에너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여기도 중국이 같이 껴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AIIB가 껴있을 것 같아요. AIIB. 예. 네. 이게 이제, 그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국의 전략은 미국하고 대판 계속 싸울 겁니다. 근데 요즘도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중국의 싱크탱크들이 이제 감을 잡은 거야. 올림픽을 앞두고도 뭐 지금 보이콧 얘기도 외교적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그 있고 전략보다 10년 플랜으로 더 장기로. 예, 더 장기로 네. 미국하고 붙으려면 군사력이 아니야. 금융 권력, 그 금융 사이즈를 키워갖고 거기서 간단히 얘기해서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해갖고 네. 각 국가별로 꼬셔갖고 비즈니스를 프렌들이 만들어갖고 코를 깔아갖고 사채업자 시스템 같이 너 이 돈 주니까 같이 하자 지분으로 나눠서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해서 먹거리나 성장이나 일자리를 주는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금융 사이즈를 키워야 되거든.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전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나스닥 다우 시가총액 얼마야? 우리는 얼마야? 잽이 안 되네. 이거 키우기 전략이 들어가는 게 중국의 그 시진핑 그 유어라든지 그 책사들의 이미 고정된 전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른 거 죽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주도주의 재편 현상을 나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좀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는 거고, 미국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 동안 네. 50년부터 지금까지 네. 이 혈맹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헤어질 때 아름다운 헤어짐은 없거든요, 솔직히. 네? 아, 그렇죠. 다 좀. 그런데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세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전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당했는데 이번에는 소리라도 지르고 행동도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일자리나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40조 투자할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일본도 못해요. 네. 이제 지네들 앞가림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바이든이 어디에다가 손을 댄? 우리나라 기업들. 그 기업 들어가니까 미국도 바이든도 다음 중간선거나 다음 또 잘못하면 트럼프에 뺏길 것 같으니까 이런 에너지에 끌고 들어오니까 이 군사적인 부분이나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은 쉽게 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건 불확실성에 아주 공포가 계속될 거다라고 듣는데 그거 제외시키라고요. 전쟁 안 나요. 뭐 또 여러 가지 대만에 갖고 관련해 갖고 대만 침공. 저는 그 대만 침공해 갖고 뭐 전체적인 뭐 부러져 갖고 큰일 난다. 저는 그 분석 보고 헐했습니다. 중국이 바보냐. 기다리면 내 거 되는 만반디 전략만 돼도 되는데 오히려 중국이 선택할 거는 다음 정부를 자기네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쪽에다가 먹거리를 계속 주는 비즈니스 브랜드 전략을 계속 세우든지 하는 걸 한 10년 플랜을 쓸 거다.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하고 북한 카드도 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둘씩 해서 퍼즐이 풀어나가는데 아직까지 퍼즐이 안 나온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종전 선언. 그와 연결된 북방의 재료들. 이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이제 그리고 이거는 양치기 소녀와 늑대 같아서 안 믿어요. 암만 떠들어도 에이 뭐 그리고 또 그쪽 관련된 주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죠.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는 여기도 샘플링을 할 거예요. 아난티,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등등 이런 것들을 샘플링 해갖고 지금 이런 단어들은 계속 나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 종전 긴밀히 작업하는데 북관여 전략. 근데 이게 아직까지 재료화 안 되는 거는 북한에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북한 빼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아난티나 이런 쪽이 연결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속보 딱 뜨고 이 아난티가 갑자기 10에서 20% 확 뛰어오르는 그러면 이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통신선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8월 10일 날 통신선이 막으면서 삼성전자를 공격해서 하루에 1000만 주, 3000만 주 때린 날 있죠. 네네. 반대되는 세상이 나오는 거지. 그게 언젠가가 저는 3월 9일 전까지 계속 들여다볼 거예요. 몇 가지 샘플링을 해갖고. 대선 전까지. 예. 네. 우리 정부가 그 카드 무지 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장하성 대사님이나 뭐 통일부 장관님이나 뭐 책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게 중국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가면 북한도 말을 듣고 뭔가 풀어지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4자회담 골격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무슨 플러스가 있다고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북경 올림픽 때까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2월 9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또 수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삐걱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선언만이라도 하자. 네. 뭐 이런 골격 같은데 그래봤자 에너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나오냐? 북한을 중국이 뒤에서 조절해 갖고 거기도 조인트를 까는 거야. 그래서 뭔가 제스처를 피게끔. 그러면 갑자기 김여정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게 눈에 보여야 움직입니다. 이제. 시나리오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흘러간다면 네. 그거를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나라의 철도, 물류, SOC를 팍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순차적으로 들여다보시죠. 그래서 위기는 삼성전자 이 공동지수, 그 다음에 MSCI 선진국지수로 편입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지금까지 해서 가시권에 나왔다면, 이제는 내년도에 수주산업 관련돼서 어마무시하게 수준했는데 주가 못 올라가는 조선이나 건설이나 뭐 현대로템도 여기 들어가고 이런 철도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음 타자로 순환이 되는지. 이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갔다 중동 간 이유가 아닌가. 여기서 먹거리를 찾아갖고 네. 풀어나.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했지만 또 이재용 부회장 입장으로선 부자를 띄고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법률 문제. 그렇죠. 아직은. 예. 그게 또 네. 핵심이 삼성물산. 삼성물산. 저는 이제 그동안 삼성물산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물산도 최근에 보면은 근데 움직일 때가 있어요. 최근 저는 흐름을. 이제 네. 사자로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좀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삼성물산에 이제 대해서. 이번에 네. 삼성전자의 인사 이동을 보면서 다음은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냥 요게 법률 리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 삼두마차 체제에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이 TF 이분이 회장님 되면서 이게 갔잖아요. 이분이 이제 김명수 부사장님이 사장님 되시면서 삼성물산을 TF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문제를 다 해결시키는 총 책임자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쌍두마차가 대두했구나. 저는 보이지 않게 미전실에 다시 등장. 저는 이번 인사를 보고 뭐 없어졌다. 이름은 다르지만 미전실에 네. 재등장. 그리고 두 분 쌍두마차 체제로 한 축은 정현호 회장님, 한 축은 김명수 사장님. 네. 요렇게.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곧 삼성 쪽도 이제 금융지주로, 요 해결되면 금융지주로 가나. 요렇게 삼두마차 체제가 이제 확인돼서 그동안에는 법률 문제 움직일 때까지 내가 삼성물산은 18고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동안 그러셨죠. 네. 맞아요. 10만에 사자고요. 네. 아하. 네. 이제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뭔가 풀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풀까는 저는 또 조금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삼성전자는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계열사들은 이제 삼성전자 끝난 다음이니까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면 따다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중동 갔다 오고 나서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중공업 푸는 것 같거든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중공업이 솔직히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예 무슨 뭔가 이게 썩은이 같은 느낌? 네.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중동이 이걸 풀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간. 그래서 여러 가지 삼성중공업, 옛날에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를 합병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탓을 저는 그 시나리오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을 어떻게 할 건가를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이제 지배구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삼바를 팔까? 삼성전자를 더 확보할까? 삼성생명과의 그 지분구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법률 문제 같이 그러면서 바이오 에피스를 미국에 상장시킬 가능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아주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예. 에피스. 이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사잖아요. 네. 이제는 물산을 매수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그래서 해주셨고. 이번에 인사 이동을 보고 네. 진짜 이재용 부회장의 신삼성이 가동하는 그 뭐라 그럴까 선언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이 앞으로 또 10년 지나면 오늘을 기억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때부터 이재용 부회장님이 실제 부지만 회장님으로 등극하시고 새로운 구도로 해서 이렇게 삼성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과가 났으면 또 엄청 찬양하면서 이런 비즈니스가 새로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 미래 10년을 지금 뭐 점쟁이는 알지만 그림을 본다면 이게 5G가 뭔가 미래 그러니까 셋을 하나 묻혔다는 얘기는 그만한 에너지가 딴 데 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만들겠다는 요게 저는 인공지능, AI, 차량용 반도체, 자율자동차, 파운더리 이게 다 여기에 엮여 있는 이게 하나의 총괄 먹거리.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데 구조조정을 이쪽을 그러니까 인적 배분을 막 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이제 좀 예. 재편을 예, 하기 예. 위해서 실제로 뉴 삼성이 되면서 이제 좀 젊은 피로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좀 바뀌었다라는 평가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한종희 부회장 경계원 사장으로 좀 젊어졌는데 특히나 경계원 사장 쪽은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 이제 DB 쪽에서 DB 하이텍 쪽에서 이제 경험이 있다라는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 더 아까 포스코와의 콜라보 이쪽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차 쪽만이 아니라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아까 총괄이 공장짐은 스마트 사람 쓰겠습니까? 스마트 팩토리죠. 그럼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에 큰 틀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ICT. 네. 그러니까 포스코의 협업 관계, 인공지능 AI, 스마트 팩토리, 네. 스마트 팩토리 하면 딱 나오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뚱딴지 같은 얘기지만 뭐예요? 이 인사 이동이 나오자마자 네. 현장 그 삼성그룹 주가를 제가 샘플링 해갖고 삼성그룹 시가총액을 따로 해서 매일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든요. 네. 갑자기 거래가 확 늘면서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뭔가요? 사람들 잘 보이지 않겠지만 멀티 캠퍼스라는 주식이 있어요. 멀티 캠퍼스라고 아세요? 많이 잘 들어봤어요. 근데 옛날 크레드입니다. 사람들이 알고는 그 삼성 그 취직하려면 인성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만 모든 삼성그룹의 인적 자원을 빅데이터로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때는 삼성 SDS가 있었다면 네. 이재용 부회장님에는 멀티 캠퍼스가 거의 게스트하퍼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얘가 어저께 11만 주가 들어오면서 이게 맥컬리 창구를 통해서 확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11만 주 갖고 여러분들 이 종목의 매매 주체 보면 제가 이렇게 좋아해요. 금년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총 거래량이 11만 주입니다. 근데 어제 거의 뭐 생각가는 못 갔지만 거의 뭐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1년 동안에 이거 품절 주거든요. 거래량이 어떤 때는 100주, 1000주도 안 되는 주식. 네. 그런데 어저께 하루 이 7일 만에 10만, 1년 중에 최대 거래 11만 주, 1년 동안 총 거래량이 지금까지 11만 주예요. 하루에 근데. 근데 어저께 하루에 10만 주. 근데 이거는- 맥컬리가 갖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를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네. 뒤집어 놓으면 삼성그룹에서 메타버스를 만들어 갖고 빅데이터 해 갖고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기업 찾아오면 얘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대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고 또 뭔가 만들겠구나. 그러면 저는 비상장돼 있는 거 얘하고 합칠래나? 또 하나의 시나리오로. 예. 네. 이런 것들이 그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게 이제 이걸 바퀴벌레 일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현상이 딱 나올 때 제일 먼저 팍 뭐가 움직이거든요, 시장이. 그걸 이상징후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도 샘플링. 그래서 오늘 인사 이동 갖고 몇 가지 사람 바뀌고 무슨 현상 나오는 것 같고 종목이 다다다닥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그룹 특집으로 다른 것보다 삼성의 인사가 재편되면서 왜 이런 재편을 했을까? 미국 갔다 와서 진짜 우리가 삼성전자는 그냥
핸드폰만 잘 팔고 디램 이것만 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다른 콜라보나 뭔가 먹거리에서 앞으로 나의 10년 후에는 네. 디램 가격이 부러지든 뭐 하든 그거가 만한 다른 거가 새롭게 생기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먹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누구를 책임자를 만들고 누구를 전장에 투입시키고 네. 그리고 어떤 나라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회사를 M&A가 안 되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선택해서 해야겠구나가 삼성그룹의 요번에 인사 재편에서 나온 거 아닌가. 오죽하면 오자마자 피곤할 텐데 중동으로 가고 막 그러게요.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미래에 먹거리의 큰 전환점을 예고해 주는. 네. 저는 이 정치인 권력을 잡으신 분의 정책 권력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6대 그룹의 총수들의 머릿속의 생각, 미래 먹거리. 이분들이 가장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엮고 어떻게 가고 지금 대부분들 왜 수소연맹을 6연맹 만들고 그 다음에 왜 미국 바이든 정부에 따라서 쫙쫙쫙 가는지 현대차도 그렇지 SK그룹도 그렇죠. 그것도 규모도 1, 2조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10조에서 20조예요. 네. 이걸 우리나라에도 했다면 이게 얼마 무시한 일제창조인데 왜 우리나라 안 하고 그쪽에 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면 앞으로의 이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신 그 실무 총 책임자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데는 다 우리가 모르는 정부의 비대칭성에 어떤 방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징후 갖고 우리가 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뭐 약간 갑작스러운 특집이었습니다. 삼성의 이 수뇌부 인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과연 어떤 그림으로 이런 인사를 단행을 한 걸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뭘 봐야 되는지 오늘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던 진짜 시기 적절하게 특집을 또 준비를 해주셨고 뉴삼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순환이 또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뭐, 어제 잘 갔던 업종이 오늘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아까 뭐 아랫목, 윗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늘지 않는 이상, 사실 다 갈 수는 없는데, 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시장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거래 걱정하지 말까요? 늘 겁니다. 왜냐면, 이 12월 물이 9일날 내일이 이제 만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예, 롤오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이제 3월물로 롤오버가 돼서 네. 이제 3월물부터는 이제 위목까지 따뜻해지는 어떤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여러분들 이 수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얼마 남았어요? 한 2분, 2, 2분? 3분. 네. 2분이면 그동안에 좀 정리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예, 2분이면 네. 내일이 만기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좀 파생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도 보세요. 많잖아요. 네. 요게 현물의 규모입니다. 네. 선물은 3배예요. 10조. 그러면 수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배. 39조, 38조, 36조, 33조. 와. 그리고 9월 10일부터 9월 9일이 9월물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이 고가 저가의 진폭 보세요. 웬만하면 5포인트 아래가 적어요. 7, 9, 9, 15. 변동성.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네. 5.4. 어. 이 5.4라는 건요. 평균 4, 50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와. 변동성.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거래 대금이 이제 38조까지 이게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방향성 나올 때 이제 시가 상위가 합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우상향으로 보기 때문에 네. 3월물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오차가 특별 배당을 이번에 주나 안 주나. 아. 예. 이게 이제 배당락의
제가 요거 3월물과 12월물의 오차를 거의 1포인트를 얘가 차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 차이가 이제 축소되면서 3월물로 롤오버 되고, 이 롤오버 되면서 방향성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게 이제 3월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네네. 390만 안 깨면 됩니다. 390. 예. 네. 삼성전자 7만 5천 원만 안 깨면 돼요. 그리고 이제 8만 전자, 그럼 중시가율 7만 7,5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90가 400에 중시가 395. 네. 오늘 390에 딱 끝냈어, 3월물. 네네. 요거에서 변동에다가 이제 방향을 이어갖고 400을 돌파하면 이제 렛츠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 증시가 3,62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3,700 방향으로 가는지. 헝다 리스크 같은 건 좀 신경을 쓰지 헝다 않아도 리스크는 될까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죠. 네. 잊어버리세요. 헝다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금융 키워갖고 이거를 배드뱅크 만들어서 빨리 리스크를 통제하고 다른 쪽을 키우는 게 걔네들도 아까 얘기한 한중 지수 관련주에 반도체 자동차 키운다는 얘기. 그 길은 가르쳐 줬거든요. 이 중국이. 이거가 같이 우리 갖고 지네 갖고 안 되니까 우리 코를 낀 거예요. 여기에 또 친주파 권력 같이 엮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다음 카드는 반드시 또 나오는지 한번 또 보시고요.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어떤 전체적인 큰 이게 이제 미래 지도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도 사실 시장에 뭐 그렇게까지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데 요것도 그냥 좀 지켜보면서 오미크론도 그냥 잊어버리시죠. 그냥 이제는 감기화돼서 오미크론 덕분에 이게 빨리 종식되나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만 안 나오면 돼요. 사망률 높아지는 네, 거. 네. 예, 뭐 확진자가 10,000명이면 뭐 7,000명 넘었다 겁내지 마시고 사망률. 그 다음에 중국 헝다가 걱정돼. 그러면 이러면 위험해요. 7위안으로 가면. 네. 근데 지금 6.3위안이에요. 네. 이게 7위안 가고 그러면 환율이 우리 1,200원 이러면 위험해요. 근데 네. 제가 이 위안화 강세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다. 헝다만 보면 전 세계 붕괴해야 돼요. 리스크가 상당하긴 한데. 근데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해 증시 급등합니다라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시도를 전략을 짜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략 이렇게 함께 했고요. 오늘은 특히나 팔로우 더 맨 삼성, 뉴 삼성 인사 단행 숨어있는 의미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는지 특별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